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작가 공간으로 또 멋진 한 분 모시고 프로그램 진행할 텐데요. 저희 소개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김PD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앞에 문혜정 변호사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네. 그 법정이 아닌 데서 변호사님이랑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들어오시는데 너무 온화하신 거예요, 인상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탁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일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소개 간단하게 어떤 일로 주로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지 네. 간단하게. 저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 대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성폭력 피해자가 이제 뭐 형사 절차에서 필요한 문제점들 그런 거를 이제 변호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전국적으로 핫하잖아요. 우영우 때문에. 네. 그걸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죠? 진짜 저러냐. 뭐 항상 미화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성폭력 관련된 것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네. 일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너무 고맙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예민하고 네, 표현 드러내기도 좀 사회적인 네. 분위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혹시 오늘 이야기하다 혹시 양념처럼 저희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포커스는 네. 글쓰기 쪽에. 네. 네. 작가 공간으로 모셨기 때문에 근데 좀 전에 저희한테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책을 안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책을 좀 소개해 주세요. 먼저. 그러니까 제가 초보 작가 아직도 작가라는 말이 조금 어색한데 그러니까 초보다 보니까 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제 책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변호사의 글쓰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제목은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제가 일할 때 주로 쓰는 서면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블로그나 브런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글쓰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적 관점의 글쓰기였고 네. 그리고 그런 글을 쓸 때 이제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어떻게 일정을 관리해서 하는지 그런 습관에 대해서 그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이 글 쓸 일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별도의 트레이닝이나 이런 게 없나요? 저는 이제 제가 사법연수원을 안 가봐서. 연수원에서 그런 훈련을 해요. 글을 어떻게 쓰는, 네네. 계속 그런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훈련을 해도 실제 사건을 접하면서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연수원 수료하고 나서 일을 하면서, 이제 실제 서면 쓰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정말 그 읽는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변호사 분이세요. 이분이 책을 밤새도록 읽는 거 물론 약간 과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저분들은 읽는 게 그냥 몸에 뱄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읽으시니까 근데 읽는 게 양이 뭐 몇천 페이지 기록을 읽어도 저희는 이제 어느 부분을 이제 중점을 둬서 읽어야 되는 게 이제 체득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읽으면서 이제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어떻게 쟁점을 뽑아내고 그걸 어떻게 글에서 녹여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책에다가 쓴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맥락을 일반적인 우리 주부들 대화할 때도 네네네. 사실 맥락잡 이 둘루산으로 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주부들 대화의 맥락잡기 정말 아닙니까? 저는 그게 너무 스몰 토크가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이라 그거 힘든데 근데 이 일을 하실 때는 정말 그 맥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맞아요. 대단하신 아닙니다. 일을 하신다 싶어요. 그러면 그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책을 위한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계기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를 처음에 제가 언제였더라? 2017년 정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막연하게 이제 개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글을 이제 두서없이 막 쓰다가 본격적으로 글을 좀 열심히 쓴 거는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공허한 거예요. 집에. 맞아. 아기를 보다 보니까 너무 원하던 아이기 있고 해서 행복하긴 하지만 뭔가 내가 이렇게 일에서 뒤처지고 변호사로서
나는 변호사로서 일을 지금 잠시 쉬고 있으니까 뭔가 허함이 몰려들더라고요. 맞아. 그런 걸 그러면 나는 글이라도 써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조금 주는 방향으로 해보자라고 네. 해서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그 콘텐츠를 딱 설정을 해서 네, 그 방향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어떤 컨텐츠셨어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그런 정보 제공의 글을 하나를 주제를 딱 잡아서 그렇게 좀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를 깊게 가기 네네네, 시작했네요. 맞아요. 네. 그 전에는 블로그에 글을 써도 그냥 이렇게 생활 법률처럼 이렇게 이 얘기 썼다 저 얘기 썼다 주제를 좀 그렇게 쓰다가 네. 하나의 콘텐츠를 잡아서 쓰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돼요. 네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깊이가 계속 쌓이면서 네. 그걸 찾아오는 독자층도 네, 생겼겠어요. 네. 그걸 통해서 직접 또 만나게 되신 분도. 그렇죠. 사건 수임도 되고 네. 그리고 일단 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때도 네. 뭔가 정리가 한번 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쓰면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정리가 맞아. 되니까, 네, 다른 뭐 피해자분들 만나도 뭐를 물어볼 때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걸 딱 전달해 드리면 되니까. 맞다, 네, 맞다. 네, 네. 그런 면에서도 좀 효율적이더라고요. 아기가 보배돼요. 그랬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시간이 좀 있고 뭔가의 맞아요. 변화가 있을 네, 때 네. 좋은 게 나오는 네, 맞아요. 경우들이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꼭 그게 고통의 씨앗을 갖고 또 그런 게 발화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이 아파야 바뀌나 봐요. 왜 그럴까요? 전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신이 혹시 있다 하면 만나서 꼭 물어볼 거예요. 왜? 네. 네가 가만두면 안 바뀌었잖아. 그래서 뭔가 갈급함이 생기니까. 아니 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냐고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쓰기 시작해서 블로그 글로 뭔가 정리가 되고 네, 그다음 네. 지금 또 브런치에 글을 쓰신다고 네. 하셨는데 그렇게 또 쓰기 시작하신 계기는 조금 더 작가다운 글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블로그와 브런치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근데 이게 사람 욕심이 좀 생기는 게 네. 정보성 글을 쓰다 보니까 뭔가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 또 그게 사건 있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건의 뭐 자세한 얘기보다도 그런 게 뭐 의뢰인들한테 들었던 말이나 네. 이거 되게 부당한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블로그에 쓰면 검색 기반이 아니니까 잘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제 글이. 맞다. 네, 근데 브런치는 그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좀 느낌이 검색 기반이 달라. 아니고 네. 에세이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에세이를 쓰려면 브런치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세이는 약간 브런치로 쓰고 정보성 글도 블로그에 있는 글도 똑같이 블로그에 올리지만 브런치에도 올리면 검색이 구글에서의 검색은 또 브런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올리면서도 뭔가 내 답답함이나 그런 에세이를 쓰고 싶을 때는 그런 풀어놓는 공간으로 브런치를 네네네 그렇게 활용을 했어요. 혹시 조우성 변호사라는 네, 분의 글을 알아요. 아세요? 네네네. 그분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시구나. 네네네. 저희는 변호사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잘 모르다가 그분을 어떻게 우연히 유튜브랑 책에서 보고는 변호사의 하는 일이 우리가 약간 색안경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되게 따뜻하게 다가온 첫 번째 분이 그분이었는데 작가님, 문혜정 작가님도 그런 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스필이나 에세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같이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네네네. 생겼던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를 하고 재밌겠다. 네, 그렇게 좀 풀어놓는 공간이 네.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다 보니까 뭔가 그분들한테 공통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정보는 아니고 그렇죠. 위로를 그렇죠. 건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블로그랑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브런치에다가 쓰고. 네네네. 브런치에도 똑같은 필명으로 네,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찾아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책을 제가 내셨다고. 보내드릴게요. 아니 근데 네. 그 글쓰기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지금 책이 나온 거는 글쓰기에 포커스를 맞춘 책인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에세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에세이, 그렇죠. 글쓰기를 이제 글쓰기를 제가 글을 쓸 때 그런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네. 그런 정보 전달 측면도 있지만 약간 네. 에세이적인 측면이 조금 강한 책이에요. 책이요? 글 쓰는 방법을 소개도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는지 왜 글을 쓰게 된 계기
그리고 이렇게 쓸 때 나는 이걸 통해서 나 스스로 무언가 뭐 얻은 게 무엇인지 그런 네. 거를 좀 책에다가 풀어놨죠. 원하시는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처음에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네, 뭐랄까 방법적,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녹여내셨네요. 그 안에. 오 대단하시네요. 네. 스킬 에세이. 그렇구나. 책 제목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변호사의 글쓰기 습관. 변호사의 글쓰기 습관. 네, 문하정 변호사님의 책이고요. 읽어보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게 살면서 한 번씩은 무언가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해결해가는 방법이 이게 성폭력이냐 아니냐는 다를지 몰라도 사실 그 절차는 비슷할 것 같아서 책을 읽다 보면은 그걸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습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시는 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그게 사실 목표라고 해야 되나? 네. 사실 제가 책을 기획해서 쓴 거는 아니고, 이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기획해서 투고를 했던 게 아니라, 네.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런 글을, 그러니까 써보자, 변호사, 처음에는 변호사 하면 말 잘하지 않냐. 그래서 네. 말에 대한 책을 써보자라고 하셨는데, 아니, 나 변호사는 글 많이 쓴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글쓰기로 방향이 이제 바뀐 거고, 네. 제가 그 일할 때, 그다음 개인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글을 쓸 때 이런 거를 좀 그냥 독자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고 왜 글을 쓰는지. 네. 그것만을 블로그나 브런치에는 쓰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런 걸 책에다 담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뢰인들이 이제 저를 꼭 찾아오는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변호사님들을 찾더라도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좀 알면 맞아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쓰긴 했어요. 그래서 글쓰기 방법을 꼭 알려드린다기보다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변호사가 서면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거는 이제 일적인 방향으로 담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브랜딩 할 때 쓰는 글쓰기는 사실 그냥 변호사가 블로그를 직접 운영한다니까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몇 분 계시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으니까 왜 어떤 글을 쓰고 왜 그렇게 쓰는지 그거를 사실 주변 동료들이 좀 많이 물어봤어요. 직접 하면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일반인들도 뭐 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쓴 측면이 있죠. 네. 맞아요. 퍼스널 브랜딩은 뭐 누구한테나 필요하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진짜 전문직이더라도 개인 맞아요. 브랜딩을 해야 맞아요. 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에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 이렇게 뭔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그렇구나. 진짜 네. 어떻게 그렇게 글을 쓰시려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서 브런치 쪽 글을,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쓰시게 됐다라는 얘기는 해주셨는데 처음에 블로그를 사실은 퍼스널 브랜딩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또 하신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랬던 계기가 있으세요? 계기는 사실 개업을 하니까 네. 이제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아는 사람의 그러니까 소개를 시켜주는 형태, 네. 그런 형태거나 아니면 광고하거나, 네. 그러면 아는 사람을 늘리는 방법.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골프나 이렇게 술자리 이런 거를 잘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해보기는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책을 좀 많이 봤었어요. 브랜딩이나 마케팅 책을 많이 봤는데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다듬어 가면 긴 시간이 걸려도 확고한 자기만의 그런 브랜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러면 방법적으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봤더니 보통은 이제 방송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방송도 그쵸. 또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잘하시는데? 아니요, 얼굴을 오픈하고 온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맞아. 네,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유튜브도 저랑 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 그러니까 얼굴을 이제 오픈하면서 그걸 또 편집하고 막 이게 좀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스스로는. 근데 글은 한번 써봤더니 재밌는 거예요. 체질이시구나. 네, 글이 그냥 서면을 항상 썼으니까 그거를 이제 의뢰인한테는 설명을 말로 하는데 그 네. 말로 한 설명을 글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효율적인 방법으로 글을 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보다는 맞네요. 네,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내가 그러셨네. 지치지 않고. 네. 그러면 정말 나한테 맞는 것을 딱 찾는 네네. 어떻게 보면 현대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메타인지를 갖고 계시면 사실 나한테 안 맞는 옷은 오래 못 입잖아요. 네, 그래서 좀 네. 그거를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럼 글쓰기의 시작은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네, 글쓰기셨던 그쵸.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약간 어디에다 집중해야 될지 모르셨다라고 네, 맞아요. 말씀하셨던 네네네. 거고, 근데 그 뒤에 그 아이 낳고 하시면서 약간 수필 느낌이 섞이면서 그런 글도 쓰고, 네네. 정보도 쓰고. 네.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글이 더 마음에 드세요?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보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측면이니까 그거를 보고 피드백을 줄 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글을 쓴 거를 보고 도움이 많이 받았다고 하면 그게 또 이제 보람이 있는 측면이 있고 에세이적인 수필적인 글은 제가 이제 해소하는 맞아. 네, 해소하는 측면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그 글 통해서 뭐 위로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 했다는 측면에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글이 정말 많은 걸 주네요. 네, 맞아요. 정보 정리, 내가 네네네. 일을 위한 정리도 쫙 하게 네네.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네. 마음속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맞아요. 있는데 네네. 그거를 풀어놓고 네네. 해소할 수 있는 처리기도 되고 네, 맞아요. 글이 완전 만병통치네요. 저는 글을 네. 읽는 것도 좋아하고 쓰는 것도 좋아해서 네. 어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주로는 그러니까 자기계발 서적을 주로 많이 읽고 일단 업무적인 책도 많이 읽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쉴 때는 소설이나 에세이류를 혹시 장르는? 읽고. 장르 소설, SF도 보지만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인기 있는 책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인기 있는 작가들 그냥 뭐 딱 눈에 띄는 권여선, 장유진 뭐 이런 작가들 많이 읽으시나요? 아니고 저 불편한 편의점인가? 네네. 최근에 읽은 거는 그게 너무 재밌게 읽었죠. 그랬구나. 근데 소설이나 이런 것도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 그쪽 책도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책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청소년 소설도 좀 읽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한다고 그 일에 관련된 책만 보면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시야가 더 좁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쉴 때는 정말 다른 소설도 좀 읽고 하시는 맞아요. 게 네, 맞아요. 맞아요. 법전만 읽으면 머리 아플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일들이 저한테는 그냥 하나의 취미 생활의 하나인 거예요. 그냥 글 쓰고 뭐 찾아보고 뭐 이런 게. 네, 그래서 좀 부담이 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처음에 브런치 글을 통해서 의뢰가 온 건가요? 책 브런치, 네, 페이스북을 보고 브런치 글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런치 글을 보고 대표님이 이제 뭔가 글쓰기에 대한 욕구가 느껴지셨는지 제가 글을 되게 잘 쓰고 싶다 이런 글을 한번 썼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보시고 이렇게 책을 한번 내보자 변호사로서 이런 거 아니에요? 글을 잘 쓰고 싶다는 글인데 이미 글을 잘 써. 그래서 뭐지? 하면서 한번 써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책 쓰는 거는 또 글쓰기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구나. 그거 과정이 좀 궁금해요. 뭐가 달라요? 글쓰기와 책 쓰기? 네, 일단 의뢰가 왔어. 네. 써보자고 했어. 그럼 결심하는 기간이 있었을 테고. 고민. 네. 진짜 쓸까라는 고민. 가장 고민은 내가 변호사로서 연차가 막 오래된 건 아닌데 막 10년, 20년 되지. 아까 조우성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연차가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변호사의 글쓰기에 되게 제격하는 분인데 그런 분을 이제 안 쓰고 내가 쓰는 게 과연 맞나? 그분도 쓰셨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변호사가 서면을 어떻게 쓰고 이런 거를 책을 내는 게 과연 맞을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고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넣고 책을 쓴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그랬을 수 거예요. 있겠다. 번거우셨구나. 네네.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업무적인 그냥 법률 서적이면은 차라리 괜찮은데 내가 뭔데 네, 그런 게 가장 고민이었고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글밥 작가님을 뵀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변호사님만의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그 말이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냥 여러 변호사가 있는데 그냥 나만의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만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에 대한 책을 쓰자고 했는데 저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글 쓰는 거니까 글로 하자. 말 그렇게 잘 못한다. 그리고 나서 돌렸죠. 글쓰기로. 네, 그렇게 해서. 그럼 글쓰기로 하겠다 하고 이제 마음 먹었어요, 방향을. 네네네. 그 다음부터 작업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한 꼭지씩 계속 썼던 것 같아요. 피드백 받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에세이는 사실 잘 쓰지를 못하니까 뭐 서면은 사실 포맷이 있고 거기엔 그쵸. 쟁점을 녹여내고 이런 글이지 뭔가 내 생각을 풀어서 쓰고 이런 글은 뭐라고 해야 되지? 전문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글빠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글 어떻게 쓰냐. 뭐라 그러셨어요? 글빠님이 정말 정말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이 얘기는 지금도 글 쓰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건데 설명하지 마시고 보여주라고. 묘사하시라고. 저는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읽어보니까 계속 설명하는데 글은 그러지 말고 그냥 보여주시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책을 읽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소파에 앉아서 몇 페이지를 펼쳐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게 에세이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엄청 도움됐어요. 네. 글밥 작가님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오다가다 우연히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만나게 됐고 만나서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한 거는 글밥 작가님이 운영하신 아밤의 글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를 들어갔죠, 제가. 빡센 글쓰기. 네, 빡센 글쓰기 해봤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못하긴 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글도 이제 첨삭해주시고 하니까 네,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러셨네. 네. 그렇게 인연이 있어서 오늘 같이 맞아요. 오신 거군요. 의지가 진짜 있으셨네요. 글쓰기에 대한. 그냥 글을 잘 쓰고 싶었어요. 그냥 서면 쓰는 거랑은 다르게 일반인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글을 쓸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더 잘 전달해 주는 거 그거를 좀 잘 알고 싶었어요. 되게.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 뭐 법원에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보시는 글을 쓸 때는 그냥 법률 용어 그대로 쓰고 막 그냥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쓰면 되는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쓰는 글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법률 용어도 그냥 막 쓰고 지금 보면 너무 부끄러운데 초창기의 글은 이걸 이해하라고 지금 쓴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진짜 풀어서 쓰고 단어 선택도 많이 바꿨죠. 설명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익은 나의 맞아요. 그 전문적인 맞아요. 분야에서의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독자 입장이 되셨네요. 그거가 저한텐 개인적인 뭔가 성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설명을 좀 더. 좀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글 쓰시는 거하고 변호사로서의 직업을 네. 수행하시는 거에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죠. 네네네. 네. 끌림은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끌림? 그냥 일반 글이나 이렇게 쓸 때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업무적인 부담감은 정말 내가 한 사람의 인생, 나한테 맡겼으니까 맞네. 이걸 정말 그 사람한테는 정말 일생에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 맞아요. 거기서 오는 뭔가 중압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맨날 판결 선고 날 되면 아침부터 그냥 혼자 긴장하고 그렇겠어요. 있고. 네. 그런데 어. 이렇게 뭔가 에세이적이나 글은 그냥 내 생각을 풀어내는 거라서 물론 그 생각이 이제 맞지 않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을 때면 조금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냥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맞아요. 생각이니까 하고 넘길 수 맞아요. 있는데 중압감의 정도가 다른 것 같아서 그냥 일반 글쓰기는 좀 편안함을 조금 더 편안함이 그러네요. 느껴져요. 힐링 시간이실 수 네네, 있네요. 맞아요. 이 책임감에서의 또 네네. 성취감이라고 하면 좀 다른 뿌듯함?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그냥, 같고. 네, 온전히 그냥 일반적인 글에서 오는 책임감, 그냥 온전히 내가 감당하면 되니까 네. 내 감당으로 넘기면 되는 부분인데 일적인 건 또 그게 아니니까 네, 그게 더 다른 것 같아요. 좀 또 한 번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은 질문인데요. 사시 합격하셨을 때 그 네네네.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 느낌하고 그 선고일에 내가 네네네.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느낌 뭐 비교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네, 어떤 느낌이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합격했을 때는 사실 저는 이제 한 번 합격한 게 아니어가지고 한 번에 합격한 사람이 있기는 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군요. 네, 있는데 저는 한 번 합격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안심이었어요. 네, 됐다 이제. 근데 이제 선고는 그냥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기쁜 거보다는 사실 다행이다. 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의뢰인한테 그죠. 다행이다. 의뢰인한테는 다행이다.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선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럴 땐 또 미리 이제 조금 고지는 드려요. 말씀은 드려요. 미리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정말 그렇게 나왔을 때는 많이 이제 충분히 이제 납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개업을 한 이후로 좋은 거는 그런 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는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러네요. 네네. 너무 인간 대 인간의 약간 그 느낌이 있네요. 네, 그럴 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작가님이 좀 평안하신 스타일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감정 표현도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전 표현이 기억이 안 나네. 법적인 걸 부탁하시는 뭐라고 표현하죠?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아닌 분들도 계시죠. 너무 좀 막 세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찾아가야죠. 네, 그렇게 말씀해. 네. 맞죠. 네네. 저랑 또 다른 스타일이면 저는 이제 화내거나 막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변론할 때도 재판정 가서도. 글로도 그러세요? 그래서도 그렇게 감정 섞인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상대를 비하하거나 그런 거는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또 좀 세게 속 시원하게 네네네 나 대신 욕도 좀 해주고. 근데 그거는 스타일마다 다르긴 한데 맞아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여기는 논리를 담고 감정에 호소할 때는 감정을 호소하는데 그거는 상대방 비하가 아니라 판사님한테 자신의 억울함을 담은 면 되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좋은 거는 그런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러네요. 네. 결이 맞는 사람들이 맞아요. 원하시는 분들. 저는 문혜정 변호사님을 무조건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런 분이 좋아요. 네, 저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좋지 막 이렇게 너무 세신 분은 제가 힘들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는 때려부시는 걸 보지만 인간을 만날 때는 아닙니다. 저도 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감정이 좀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감정에 휩쓸려서 맞아요. 오신 분들이라서 맞아요. 저까지 막 같이 막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네, 상대방이 뭐 화내고 뭐 해도 그냥 할 말은 대신 하되 네, 감정 좀 내려놓으려고. 잠깐 개업하시기 전에는 그러면은 로펌에 계셨던 거. 네, 사무실에 네. 개인 사무실에 아.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쏘라고 해야 되나 네. 변호사로 있다가 이제 개업을 한 거죠.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케이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일도 좀 배우고. 네, 맞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네. 처음부터 그냥 개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그분은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네. 자신 있나 보다 인맥에. 잘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잘하시고 네, 부럽죠.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이네. 처음부터 수습 기간도 없이 네, 그냥 맞아요. 바로. 그게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또 예, 스님도 잘하시는 와, 분들은 신기하다. 네, 네. 그러니까요. 이 저마다의 타고난 사람들의 맞아요, 능력은 다르니까 맞아요. 네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진짜 변호사님 대단하신 것 같은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이 걸렸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은 많지만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개업하신 게 2014년? 변호사로 일을 시작한 게 2014년? 2014년이고 네, 개업은 6년, 7년 그 정도. 네네. 그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가요? 시절이죠. 근데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퍼스널 브랜딩이 본격적으로 얘기된 건 코로나 전이죠. 조금 전이죠. 네, 굉장히 고즈음에. 앞서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하셨겠죠? 네, 내가 고민했어요. 개인적으로 네. 이제 뭔가 변호사로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고민이 많으셨을 맞아요.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인 속에는 한계가 이제 보이는데 맞아요. 그리고 제가 주로 했던 모임들은 다 자기계발 독서 모임 이런 거라서 사람들이 다 평온한 거예요. 일이 없는 사고가 맞아, 없는 맞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그때 이제 독서 모임에서 주로 읽었던 책들도 자기 개발 서적도 많다 보니까 네, 그때 이렇게 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네. 네네. 역시 책을 읽으면 그 안에 길이 좀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게요. 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요즘은 잘 많이 못 읽는데 바빠지셨구나. 요즘은 또 책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책 말고도 또 쓰고 있는 책이 또 쓰시는 있거든요. 거예요? 네, 그건 어떤 쪽 책? 그거는 정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이드. 네, 이제 그동안 썼던 블로그나 이런 글들을 정리해서. 모아서 PDF 전자책으로 제가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서 종이책 이건 제가 투고를 했거든요. 출판사에. 네. 그래서 연이 닿아가지고 그때 네. 이제 종이책을 준비 중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책을 쓰니까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책 너무 볼 바쁘죠. 시간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많이 읽었죠. 그러니까 네. 글을 쓰기 전에도 많이 읽고 네. 많이 읽었지만 보통은 예전이 더 많이 읽었던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그게 차곡차곡 쌓아두신 게 네네네. 이미 창고에 가득해서 그래서 지금 글을 이제 쓰시는 거. 네네. 네. 글을 쓰시는 데는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네네. 시간 또 육아도 보니까 하셔야 되고 네네네. 그러면 그 와중에 언제 잠을 내서 책을 쓰세요. 대단하세요. 잠을 안 주무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네.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책이. 지금 쓴 책도 글쓰기 습관 책도 지금 1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쓰는 네. 게. 그리고 지금 쓰는 책도 지금 계속 편집자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계속 조금만 더 이러고 있어요. 언제 네. 쓰세요? 아침에? 보통은 밤에 써요, 저는. 10시, 뭐 이렇게 애기 재우고 나서. 네. 10시, 11시 이때 쓰거나 아니면 왜냐면 업무 중에는 보통은 이제 서면에서 해야 되니까. 그쵸. 업무 중에는 웬만하면 업무를 하고 네, 밤에 쓰거나 아니면 주말에 쓰거나. 진짜 네. 거의 하루 종일 글을 쓰시나 보다. 그러네요, 정말. 네, 업무랑 이렇게 쓰는 게. 네, 또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싫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할 텐데 그건 아니라서. 좋으시니까. 네, 좋아서 그냥 하는 거. 피 속에 글자가 흐르시는가 봐요.
그게 튀어나오시는 것 같아. 너무 좋으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글로 푸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선순환이네요. 계속. 누구는 글 쓰는 게 스트레스인데. 그러니까요. 쓸 때마다 토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쵸. 저도 그럴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게 막 싫어서 하기 싫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정도. 그치.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약간의 그 당금질 같은 느낌? 맞아요. 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책을 내고 책을 한 번 내고 나면은 다음 책에 대한 욕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바로 투고를 하셨다니까. 그게 제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공부하고 막 이럴 때 그 브랜딩 전문가 그런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거를 하시는 분, 드림 브랜딩이라고 해가지고 김인숙 대표님이 그거를 하셨었어요. 그 과정에 들어가고 또 따로 개인 컨설팅을 한번 또 받고 그 받는 과정에서 이제 대표님이 PDF 전자책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가 그동안 썼던 피해자를 위한 글을 좀 모아서 책으로 내고 싶다라고 했는데 PDF 전자책이라는 게 있어요라고 알려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볍게 이제 조금 양을 많지 않게 해서 해봤더니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좋다 이거.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종이책으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투고를 한 거예요. 종이책으로 이제 내려면 내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근데 제가 투고를 하고 출판사람이 이미 계약을 한 다음에 그 PDF 전자책을 보시고 이제 또 책을 내자고 하시는 분들 근데 그건 선순위가 나중이라서 이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순위는 제가 먼저 투고한 게 맞는 거죠. 그랬구나. 제가 찾아서 작가님은 어찌되었든 글을 쓰셨을 뿐이세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놀란 게 그런 과정에 끊임없이 지금 들어가서 훈련을 하시잖아요. 아까도 글 쓰는 곳에 나를 넣고 퍼스널 브랜딩도 그냥 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직접 배우고 어쨌든 내가 비용을 치르고 거기에 시간을 치르고 배우시는 거잖아요. 저 잘하고 싶으니까 혼자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 혼자 공부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배우면 시간이 단축되니까. 근데 나는 광고비를 안 쓰니까. 그 대신 그 비용으로. 그 대신 공부를 하자. 공부 비용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아깝지 않고 오히려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것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때 이제 김선영 작가님도 그렇고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개인적인 친분도 생기고. 글밥 작가님이십니다. 글밥 작가님.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막 글쓰기 지칠 때 막 용기도 주시고. 맞네요. 이걸 다 하시는 거네. 일단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맞아요. 그걸 생활에 녹이시는 분이 드문 거 아시죠? 그래요?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인강을 들으면 끝까지 듣는 완주율이 4%래요.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구나. 자기계발서를 끝까지 읽는 분도 많지 않은 뿐더러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더 적은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정말 지금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혼자 실행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때 같이 동력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도 대단한데 그런 걸 다 찾으셨네요. 하나씩 필요한 걸 찾아 나가시는. 혹시 공부가 체질이었어요라고 얘기하는 분이실까봐 걱정을 조금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 배우는 걸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도전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가 도전거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하려다가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글로 써놓은 내용들을 몇 가지씩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뢰인들도 부모사님 요새 유튜브 많이 본다고 이걸 좀 말로 이렇게 풀어서 간단하게 쉽게 통화하다가 막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자를 잘 못 읽는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는 켜놓을 수 있는데 책은 못 읽는 분들이 계세요. 듣는 편할 때가 많거든요.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저희가 보니까 사무실이 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조금씩 축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것도 일종의 아카이브니까 저희가 이게 혼자
따라하는 거 힘들다는 거는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유튜브 하시고서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존경해요.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네. 저희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아까 이 글 쓰는 것도 같이 가면 훨씬 힘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얼굴을 드러내시면. 아니, 이따가 일단 얘기하면 저희도 얼굴 안 드러내는 걸 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떠오르는 요 얘기 뒤에 붙였으면 좋겠다 싶은 음악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어느새 진짜 이번에도 훌쩍 가가지고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뭐 오늘 소회도 좋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네. 일단은 제가 글을 쓰니까 네. 주변 이제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 안 하시던 분들도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글 봤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알게 된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완전 모르던 사람도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쓴 이유가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예시가 잘 없으니까 물론 네. 있겠지만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고 뭔가 따라할 만한 그리고 그런 원동력이 좀 필요해서 네. 그거를 조금 이제 통해서 이렇게 나도 한다. 맞아. 나 같은 사람도 하니까 용기 내셔서 해도 괜찮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냥 이제 글을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는 정말 엄청나게 내향인이거든요. 소심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거는 그게 글을 쓰면서 스스로에 대한 뭔가 알아가는 계기도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정리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직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분들도 일단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글에 대한 장점이 너무 많은데 맞습니다. 이게 말로 하는 게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써보시고 느껴보시면 정말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도전해보셨으면 와, 네. 마지막 한 말씀까지 오늘 뭐 이렇게 빼놓을 게 하나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